자, 할게요. 일단 고전 산문 7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볼게. 문제 통해서 먼저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거 파악해볼게. 간단하게 파악해볼게. 1번 문제 제끼고요.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2번 문제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일단 발문에서 뭐 나왔다고 잡을 수 있어요? 윗글에 인물에 대한 서술들이죠. 그쵸? 해당 선택 지문들은 일단 다양한 인물도 잡을 수 있어요. 운학, 그쵸? 그 다음에 난 첫 번째 문제에서 사실 처음에 촉진을 인물로 잡았었어. 촉진은 춘백의 도술에 힘입어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일단 인물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촉진, 뭐 춘백, 장수백, 초광, 천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잡아볼 수가 있는 선택 지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아볼래? 일단 1번 선택 지문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니까? 운학이니까 운학 먼저 잡아볼래요? 운학을 중심으로 한번 봐보자. 그럼 일단 운학과 소설은 기본적으로 뭐니까? 갈등 구조니까 운학과 누가 일단 갈등을 겪고 있어요? 촉진. 그리고 그러한 촉진이 춘백의 도술에 힘입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건 촉진과 누구는? 춘백은 같은 편이죠. 근데 이거 사실 촉진 사람이 아니었지. 뭐였어요? 촉나라 진영이었지. 그 군사 진영이었지. 그치? 그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운학은 장수백은 운학의 양아버지로서 어천수와 함께 참전하여 운학과 싸운다. 비극이죠? 뭔데? 양 아버지인데 뭐 했다? 싸웠다. 그리고 장수백과 어천수가 친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초광, 천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러한 구조로 먼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 구조에서 중심이 되는 건 일단 운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인물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에서는 뭐 나왔어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발문에서. 옥소. 이거 네모칸 쳐져 있다. 그럼 적어도 이거 소재일 가능성이 크죠? 그치? 그리고 필이인데 이 소재, 그 소재에 대해서 선택지문 뭐 물어보고 있어? 1번 선택지문부터 5번 선택지문까지 각각 주어가 뭐예요? 인물들이죠. 그쵸? 그러면은 그 소재가 어떠한 인물에게 있어서 그런 다음에 인물들 나온 다음에 선택지문에서 인물들 다음에 어떠한 기능과 어떻게 활용된다, 어떻게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수단과 역할,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이 옥소라고 하는 거, 맥락에 따라서 이 옥소라고 하는 소재가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인물로 하여금 어떠한 서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글을 읽으면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외적 근거죠. 그렇죠? 가족 간의 이별, 만남, 서사적 구도 속에서 남성 인물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우리나라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중국에까지 진출하여 중원의 위기를 해결하는 업적을 이루고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독자에게 이러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다음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가족 간의 기적적인 상봉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근거는 사실 딱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소설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인물,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잡아봤지만 작품 내에서 그리고 작품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작품의 지문의 초반 부분에서부터 잘 잡아야 돼요. 초반에서 뭔가 잡기가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었긴 했었는데 되게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이라고 여겨져요. 개인적으로는. 자, 볼게요. 이 밤에 뭐지? 배경, 시간적 배경. 대사마가 일개를 생각하고 이거 문학적으로 감이 있거나 좀 많이 읽어보거나 했던 친구들은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관직명으로 잡을 수 있고 인물로 잡을 수 있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일개를 생각하고 검수를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저 대사마가 적어도 검수를 행한다라는 것 뭘까요? 장군? 관직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사마를 사람으로 잡을 수 있었어야 한다. 인물로서 잡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 나가기로 했었고요. 일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계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대사마가 어떠한 계책, 하나의 계책을 생각해냈어. 검수를 행해서 촉군 중에 들어가 총나라 군사 진영으로 들어간 거죠. 그쵸? 동정을 살피더니 검수를 다하여 바로 장군차에 돌입하니 사방에 철망이요 한국도 허술치 아니하매 사면으로 내 방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외치는 말이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거늘 문득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 내 귀술로 남의 군중을 돌입하였다가 도리어 낭패보다. 자, 이 부분에서 너희가 드라마 보듯이 장면이 그려졌어야 돼. 대사마라고 하는 인물이 촉군 진영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검술. 오케이? 쳐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뭔가 그러니까 그 사방에 막 철망들이 쳐져 있고요. 허술한 곳이 없는 거야. 밤에 쳐들어가서 그러니까 밤에 쳐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그 군사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다루는 소설, 군담 소설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단 급습의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급습을 그렇게 했는데 방비가 잘 되어 있던 거였지.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천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르쳤던 말이 떠오르고 있어요. 나의 귀신 같은 도술로 뭔가 솜씨로 기술로 남의 군중을 돌입하였다가 이 군중 무슨 군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앞에서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촉군인 거죠. 거기에 돌입하였다가 낭패하도다. 얘가 지금 어떠한 얘가 기대했던 상황 그 상황을 마주하지 않고 예상 외의 순간을 지금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낭패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사마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잘 잡았어야 돼. 전쟁 상황이에요. 이거 잘 잡았어야 돼. 하고 다시 도로 본진에와 울울하여 옥소를 내어 일곱 부분이. 자, 옥소라고 하는 소재 나왔네. 그쵸? 필이죠?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필이 부는 거야. 하나의 한 곡을 부르니 요요한 소리 옥을 깨치는 듯 촉진 장졸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 옥소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처량하여 일시에 흩어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승상이 대경활 내가 이거 왜 잡았어? 왜 이거? 새로운 인물. 그쵸? 그래서 그 옥소 소리를 듣고 촉진 장졸이 고향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 촉진 장졸, 장군과 병졸들이 흩어진 거야. 그 상황을 보면서 승상이 매우 놀라. 그러면 승상은 총나라 사람일까요? 앞에 나왔던 그 대사마와 같은 팀일까요? 총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 촉진 장졸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이는 장자방 후 1인이라. 장자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계책이 뛰어났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이후에 넘버원의 사람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군사를 호령하여 그 앞에서 군사 뭐 나왔어요? 고향 생각이 처량해서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호령을 했어? 그리고 진정코자 했어요. 야야야야 진정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상이 총나라 진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상이라고 하는 건 많이 봤죠. 뭐예요? 이것도 역시 아까 대사마처럼 직위예요. 관직명이에요. 승상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인물로서 잡았어야 했고 진정코자하니 분분히 달아나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대사마가 이제 촉진 동정을 보고 뭐 하고 있는 동정 모습을 보고 그 병졸들이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날랜 군사를 내어서 풍우와 같이 그들을 쫓는다. 옥소로 연주하고 그 흩어지는 걸 보고 쳐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이 딱 밀집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약해진 모습이니까 그때를 틈타서 쳐들어가는 거지. 진, 공 두 장수와 장, 두 장수가 사면에 협공 유인하여 1합씩, 한 합씩, 이게 챙챙 이게 한 합이에요. 그래서 1합씩 싸워 물러가니 대사마가 빡쳐서 정신 모아 한 칼로 잡고자 하니 철망이 촥촥촥 공중에서 내려쳐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여 왈. 저 진 중에 저쪽의 진영 중에 뭐가 있다? 천신, 하늘의 신이 있도다. 그러니까 번번이 지금 대사마의 촉진에 대한 공격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밤에 급습했는데도 방비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이 옥소 소리 불어가지고 피리 소리 불어가지고 촉진 진영 그렇게 흩어지게 해서 그때를 틈타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한 대로 그들을 괴멸시키지 못했어요. 와, 저기에 뭔가 통솔하는 자 중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쟁통에서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너희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하고 칼 더 두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본진으로 다시 퇴각 돌아온 거예요.
대저 승상의 경문을 외우면 철문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수율라. 자, 결국은 그 철문이 공중에서 촥촥촥 됐던 게 누구 덕분이었다? 이 승상이 마마마마 외웠을 때 도수를 부린 거라는 거지. 오케이요?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어천수와 장수백 두 인물이 장대에 들어와 말하기를 송진 대사마. 자, 앞에 나왔던 무슨 진 나왔었어? 촉진 나왔었죠. 이제 송진, 송나라 진영인 거예요. 결국 송나라와 총나라의 전쟁이고요. 지금 송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지금 통솔하고 있는 인물 대사마. 그렇죠? 총나라를 촉진을 지금 그 통솔하고 있는 인물 승상, 이렇게 대결 구도로 잡으면 돼요. 다른 이 아니라 소장이 제가 금일 오늘 자세히 보니 소장의 저의 수양 아들이요 어천수의 사위로소이다. 제 근본을 자세히 아뢰리다. 자, 지금 송나라의 대사마, 어천수와 장수백은 분명히 촉진의 인물이었는데 송나라 대사마가 누구다? 제 수양아들입니다. 양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처음에 봤던 그 구도, 인물 간의 구도에서 양아들을, 양아버지이지만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선택 지문이 있었죠. 그게 이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 저의 근본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초지종 세세히 고하니 승상이 다시 헤아리니 분명한 자기 아들이요. 승상이 다시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이래. 승상과 지금 분명히 장수백, 어천수라고 하는 인물, 지금 어천수의 사위니까 이거 누구의 말이었겠어? 장수백의 말이었겠지. 왜냐면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장수백이 지금 양아버지예요. 근데 승상은 자기 아들이래. 그럼 이거 뭐야? 뭐가 꼬인 거야? 승상의 친아들이겠지. 승상의 친아들이 장수백의 양아들로서 그렇게 입양된 거겠지. 들어간 거겠지. 그래서 옥소곡조, 아까 누가 불렀어? 대사마가 불렀었어. 그 옥조의 노랫소리도 또한 자기의 강릉 추월이라. 이게 그 옥소의 이름이에요. 피리의 이름이야. 그 옥소 소리 그거 내 피리 소리인데? 그거 내 피리인데?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 피리를 저 송진 대사마가 갖고 있다는 거 뭘 연결시키는 거야? 둘 간의 부자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 근거 단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옥소라고 하는 거 아까 네모칸 쳐져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인물에게서 어떠한 서사적 기능을 하느냐. 일단 이 아까 처음에 옥소 소리가 나왔을 때 뭐 했었어요? 그 옥소 소리를 부니까 그 총나라 진영의 장졸들이 자기 고향이 생각나서 다 흩어졌지. 일단 그런 역할과 기능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부자 간의 그 근거 단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서사적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선택 지문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 옥소에 대한 단서들은 다 그렇게 줍줍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줍줍 했어요? 오케이? 비웃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거 내 옥소인데? 그럼 아들이 온 거잖아. 지금 아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퍼. 뭐 하고 있으니까? 전쟁하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어린 듯 다시 앉아서 말을 못하다가 촉왕께, 총나라 왕께 이 사연 구한 거야. 그래서 전마 사실 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이 또한 놀라겠죠.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 부자가 상봉하게 하면, 만나게 하면 천하 도모하기를, 이 천하, 이 중원 땅 도모한다. 그 큰 일을 도모한다라고 표현하죠. 성사시키는 데에는, 성사시키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굉장히 쉬운 일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해서 부자 상봉하게끔 하자라고 하겠지. 총나라 왕이. 승상이 말해 비록 부자지정, 부자 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그러한 정이 중하나 무거우나 군신질의 갱갈층이라 각주 표시되어 있지만 번 나왔으니까 부자 간의 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역접어 군신질의 더군다나 임금군 신하시는 자야. 뭘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가 나타나는 바로 하겠어. 임금과 신하 간의 그 충이 더 중요하다. 원하건대 대왕은 신의 말씀, 저희 말씀 들어서 신이 지난번 천문을 보니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하늘에 그 별자리 보면서 그 운수를 점치는 송천자의 자미원이 다시 맑은 중 상서 기운을 띄었사오니. 자, 송천자, 송나라 천자의 자미원 모르겠어. 근데 별이겠지. 천문 봤으니까 별자리겠지. 그것은 맑아 상서 기운을 띄었사오니 평정할 징조.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야? 송나라 천자가 지금 운이 좋다는 말이에요. 대왕의 주성, 지금 승상이 촉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대왕은 촉왕이 되겠죠. 주성, 역시 별을 보니까 10분 희미하오나 10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미해.
별자리에서 별이 밝은 게 좋은 거야? 희미한 게 좋은 거야? 밝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왕의 지금 별은 희미한 거야. 근데 또 좋은 기운은 있어. 지금 그 천문 해석한 것을 읽은 것을 지금 구하고 있죠. 천명, 하늘의 명을 순하여. 그러니까 별자리 그렇게 누구는 어떤 그 송나라 천자의 별은 그렇게 밝고 총나라 왕의 별은 그렇게 희미하게 한 거 다 누구의 명이야? 천명인 거죠. 하늘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그것을 순하여 귀순하오면 장안의 왕이 되실 징조입니다. 님의 별은 희미해. 근데 또 좋은 기운이 있어. 근데 다 하늘이 그렇게 천명을 해놓으셨으니까 뭐 해라? 송나라 왕에게 귀순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님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좋은 기운인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승상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항복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게 님에게 좋은 겁니다. 지금 천명대로라면 총나라 황제의 별은 저렇게 밝고 빛나기 때문에 이거 거스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귀순하시어서 왕이 되십시오 하는 거예요. 황제 아래 이제 왕이 있는 거니까. 순하시면 복이 올 것이고 역하면 화가 있을 겁니다. 대왕은 어찌 처치하리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초광이 깊이 생각한 후에 나한테 항복을 권하고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애당초부터 승상이 다 지휘한 건데 내가 지금 어찌 지금 이 순간만 거스르겠습니까? 승상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승상이 못내 할애하고 원문에 나와 바로 단기로 한 필의 말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에 나가 그 진영 앞에 나가 어천수로 하여금 송진 대사마에게 글을 보내. 어떤 글을 보낼까? 항복하겠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때 대사마가 우르르 하던 차에 적장이 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총나라 승상 이춘백, 자 송나라 승상 이춘백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죠. 글월을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학에게 붙이나니 둘 다 이시고요. 부자관계니까 슬프다. 복중 유아를 만리전장의 원수로 만나니 만리전장의 원수로 우리가 만나다니 그럼 복중 유아라는 건 뭐겠어요? 그 아이겠죠, 그쵸? 도시 나의 죄가 큼이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지금 승상 이춘백이에요, 그쵸? 내 황해 감사로 운남도에 적변을 당하여 만사 여생이 자계산 백영도사의 제자 되었다가 그래서 이러한 도사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춘백이 돛을 부려서 창 그거 나올 수 있게 했던 거였고 제자 되었다가 초광의 지우지은으로 적어도 은혜 장안을 얻었더니 이제 부자 상전은 천리의 죄역이라 내 단기로 한필의 말로 진전 이 진영 앞에 나왔으니 빨리 함거를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잡게 받으리니 이 장수는 어천수라. 지금 이 편지를 옮기는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어천수고 너의 장인 되시는 분이다. 의심이 없을지라. 자세한 말은 이 장수 즉 어천수에게 듣고 옥소 또한 너가 어젯밤에 그 불었던 피리 또한 강릉추월이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그 피리인 강릉추월이면 나의 평생 사랑하던 바라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나한테 그 옥소를 보여달라. 강릉추월인지 확인해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자관계가 확실한지 그것을 옥소라고 하는 그 강릉추월이라고 하는 피리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편지 글월 자체가 우리 부자 사이야.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하여건을 대사마가 보기에 일신이 떨리고 뭐? 저 촉승상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나의 장인이라고? 손발이 황란하여 원문에 나와 어장군을 보니 의심 없는 어천수라. 장인어른 대사마가 읍하여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거죠. 진을 임하며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자세히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어장군이 자초정 장인어른한테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한다고 자초정 말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 주면서 이 옥소는 아무리 천만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불어도 소리가 아니 나니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단소처럼 이 소리만 바람 소리만 나는 거죠. 소리가 그 누구도 불러도 안 나. 근데 나만 부를 수 있었죠. 나는 아까 불렀었지, 그치? 빨리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그분이 이춘백 그분이 촉승상이 만약에 피리를 불면 이건 우리만 불 수 있는 우리 부자만 우리 핏줄 우리 가문만 불 수 있는 거니까 뭐야? 핏줄이 틀림없다. 부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모티프 많이 나오죠. 고전산문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장치예요. 특정한 인물들만 불 수 있는 피리. 오케이? 피리를 하도 불러가지고.
어천수는 받아가지고 본진에 돌아가 승상 깨뜨렸어. 그게 이 필이라는데요. 승상이 보니 분명한 이거 강릉추월 맞다. 이거 내가 사랑하는 강릉추월 맞다. 그래서 휘휘휘휘 피리를 부는 거예요. 일곡을 부니 대사마가 멀리서 이 소리를 듣고 즉시 뭐가 확인됐으니까. 뭐가 확인됐어? 피리를 불었어. 피리 소리가 났어. 피리에서 소리가 났어. 뭐가 확인됐어? 아빠가 맞다. 그래서 필마로 이래야 해서 촉진 중에 뛰어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배하는 거야. 아버지 이제야 봅니다. 돼요?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든. 자기랑 똑 닮았다.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 대사마가 자주 느껴 막 정신이 잃어 계속 아버지야. 승상이 애련하고 위로하여 붙들고 괜찮아 아들아. 이제라도 만났으니 어디니? 장중에 들어가 자초지종 말하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겠니? 이렇게 대사마가 구하여 불효자가 지금 죽사오나 한이 없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생에 만났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시고 모부인이 외가 찾으란 말씀하니 승상이 이런 말씀 또한 이러시고 부자가 즉시 초광 만나러 간 거예요. 대사마가 초광을 보고 읍하며 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 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하면서 맏아들을 전장에서 찾았으니 천고의 희한한 경사. 아니 전장에서 이렇게 부자가 상봉하게 될 줄 몰랐다. 경사다. 어찌 이것을 이렇게 좋은 일에 치하하지 않겠는가? 치하하겠다. 과인이 초광 스스로 말하는 거죠. 외람이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 당신의 아버지를 만나 즉 그 승상 이춘백 천하를 도모할까 하였더니 천하를 나의 나라로 만들까 하였더니 금인 오늘 이러한 경사를 당함에 나 혼자 귀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인도 함께 천자께 가배웠고 죄를 청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대사마가 매우 기뻐하면서 표를 천자께 올리고 어떤 표를 천자께 올리겠어? 총나라 왕이 항복한답니다. 천자께 올리고 전후 사연을 갖추어서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천자가 첩서를 보기 전에 이미 대사마가 뭐 했다는 것을 승리한 소식을 이미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가 올라오겠죠. 날아오겠죠. 편지가. 평정하기를 날로 기다리던 차에 표를 받아보시고 대희하사 매우 기쁜 거죠. 사관을 보내서 초광과 승상, 좌우 승상. 자, 초광 지금 귀순해가지고 이 송나라에서 뭐가 되었어요? 좌우 승상이 되었어요. 아까 좀 약속이랑 틀려요? 왕이 되십시오 했는데 승상 딸이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쵸? 좀 약속이 틀려서 초광이 언제 반란할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고요. 미안합니다. 삼고 예관을 보내시니 대사마가 천은을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못내 살해하고 환군해서 여러 날 만에 여러 알 그렇게 지나고 승상 부자는 다시 조상서댁. 자, 승상 부자 드디어 이제 부자로서 그쵸?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다시 만나게 되었어. 이 집을 간대. 그럼 적어도 얘를 갖춰야 되는 대상인가 봐. 여기에 이제 지금 다시 부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여기에 찾아가니까 상서를 보고 지난날 떠나던 말씀 또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이고 운학도 월패를 내어 모친 서찰과 같이 들으니 상서 부부가 급히 맞으며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꿈이냐 생시냐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 적어도 조상서 때에서 반응의 리액션이 풍파에 죽었는가 했더니 바람과 파도로서 삶의 현실의 어떤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죠. 죽었는가 하였더니 귀한 사위와 귀한 외손을 보게 되었으니 그럼 결국 이 지금 조상서댁이라고 하는 것은 승상에게 있어서 어디였다? 처갓집. 그래서 장인어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 귀한 사위와 외손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고금왕래에 이러한 경사가 또 있으리요. 이러한 경사는 다시는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 아까 좌우승상으로 됐었고, 그쵸? 승상 영접질에, 대사마 영접질에 그 예의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리라. 결국 아이고 귀한 사위와 귀한 외손 왔어. 너무 반가워. 근데 이 사위와 외손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그 예로서 마땅히 대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죠. 죽은 줄 알았던 사위와 외손자가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온 상황에서 조상서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글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맞니요? 이거 먼저 가보자. 옥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주요 서사적 기능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근거로서 크게는 작용했었어. 그렇죠? 잔잔바리로서 그것을 불렀을 때 고향 생각나서 총나라 진영의 그 군사들이 뭐 흩어지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맥락상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5번이 되는 거죠. 이춘백과 이운학의 정체와 관계, 무슨 관계? 부자 관계. 그러니까 그 부자 상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시된 글에서는 적어도 큰 가장 굵직한 사건이었고 아까 보기박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서 결정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저 옥수였죠. AKA 강릉추월. 맞아요? Also known as. 자, 미끌에 대한 특징은 가장 적절한 것 같아 봤을 때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5번이 뭐가 생각나? 천문 생각나? 자연현상? 그거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뭐 하라고 설득했어? 아, 귀순하시오. 맞아요? 누구의 말이었어요? 승상의 말이었고 승상의 본명은 뭐였습니까? 춘백이 형. 그쵸? 그래서 이게 일단 1번 비현실적인 공간, 일단 뭔가 그 전투, 진영 막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공간이에요? 현실적 공간이긴 하죠. 그쵸?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가는 구성, 역순례적 구성 뭐 그런 식의 내용은 안 나왔던 것 같고 천상과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뭐 천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 천상계의 어떤 존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교차돼서 막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고 인물들 간 갈등 상황, 기본적으로 소설이니까 갈등 상황, 갈등 구조인데 초현실 존재적인 존재가 개입하는 그러한 내용은 갈등 중재하는 그러한 내용은 안 나왔었죠. 그렇죠?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운학의 공격으로 열세 몰리게 된 촉진, 결국 총나라 진영이었고 춘백의 도술의 힘이 뭐 무슨 도술? 철창 막 창창창 내려오는 거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그 운학이 결국은 그 본문의 대사마를 선택지문을 볼 때 운학이라고 하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잡을 수 있고 맥락에 따라서 운학이라고 하는 인물로 읽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파악하는 그 문제였었죠. 그렇죠? 어쨌든 운학의 대사마의 그런 공격. 그래서 그 춘백의 도술의 힘이 없어 그 대사마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본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수차례 나왔었죠. 그렇죠? 장수백은 운학의 양아버지, 사동관계를 맺은 어천수. 그래서 얘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 되는 거였죠. 함께 찾아나요? 운학과 싸우는 장면. 초광은 춘백과 힘을 합쳐 송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계획을 단념하고 천자를 만나려 한다. 그게 뭐예요? 결국 두 글자? 귀순이 되었던 거지. 승상과 힘을 합쳐서 천하를 중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가 귀순하게 되었던 거. 천자는 초광이 보내온 항공 문서를 본 후 그제서야 승전한 사실을 대사마가 이겼구나, 우리 운하기가 이겼구나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미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누군가가 전달을 했었나 봐, 천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항복 문서 표를 나중에 받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승전한 사실 알고 있고 언제 평정하고 우리 대사마 돌아오려나 하고 있었는데 그 항복 문서가 오게 된 거죠. 그죠? 사실 문제가 좀 짜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의 전후관계를 묻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지엽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긴 했었어요. 춘백의 장인과 장모인 조상서 부부 사망했다고 믿었던 춘백을 다시 만나자 놀라우며 기뻐한다. 죽은 줄 알았던 사위와 귀한 외손이 다시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4번 가볼게요. 기적적으로 부자가 상봉하게 함으로써 그랬죠. 천하를 도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인물의 모습. 이거 누구였어요? 초광. 의 모습에서 현실의 삶에 지친 당대 민중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알 수가 있군. 일단 부자가 상봉하게끔 함으로써 이게 수단이고요. 그 수단에 따른 뭐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 목적, 결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초광이 천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부자 상봉을 사용했습니까? 부자가 상봉하게 하는 건 결국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게끔 되는 거였어? 귀순, 항복하게 되는 거였지. 그치? 다음 1번이었죠. 나머지 것들은 맞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요? 좀만 쉬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참고로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